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리보세라니까 캄네주맙 간암 신약 관련해서 이제 생존기간, 이 아스코 2024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23.8개월 되었다는 부분인데, 오후에 이제 기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경신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MC 관련되는 퍼실리티, 그 다음에 비모 인스펙션 관련해서 FDA, ORA, 이제 뭐 규제 감독국 여러 용어로 뭐 번역되는데요.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뭐 이번 주까지 HLB 관련되는 뭐 기사들이 굉장히 CR레터 이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이오 포럼이라든지 어제 밤에 나왔던 이제 2024 아스코 관련되는 이 초록 공개. 그래서 주가가 이제 나름 이제 두 번 하한가를 찍고 이 5만원권까지 일단 금요일날 일단 마무리했는데요. 오늘도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를 좀 다루고 있는 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생존기간 23.8개월 아침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기사가 나야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침 일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흐름들을 좀 견조하게 했고, 중앙값 OS 값이 미디안 값이죠. 최종적으로 기존의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1.7개월 정도, 거의 뭐 2개월이죠. 2개월 연장, 거의 한 2개월 정도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조군인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OS 값 연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 OS 값의 연장은 리보세라니까 캄네주맙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 추가 이제 그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사상 가장 긴 환자 생존 기간을 22.1개월로 되었던데, 이번에 추가 분석 데이터가 반영되어서 확정되어서 전체 내용은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제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개최되는 아스코에서 포스트 세션 형태로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바이오 포럼에서 그 이모영 이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실제 이제 뭐 치료하는 이 종양내과 이제 교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바스틴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출혈 문제가 생긴다. 결국 이제 간암 환자들, 간세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이 생기니까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간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혈류 자체가 간이 이제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뭐 우회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뭐 잘못해도 이제 출혈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사망하고도 직결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출혈성 경향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아바스틴이 이제 대장암 쪽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더 이제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중단율 자체도 높다. 이렇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비해서 이제 리보세라임 캄네주맙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경구용 제제이기 때문에 복용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출혈에 관련된 안전성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광기 자체가 주사형 제형보다 경구용 제제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L 레터 관련해서 리보세라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그냥 아무 문제, 그동안에 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인종 관련되는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FDA에서 나왔던 CR 레터에서는 리보세라임 관련되는 부분 아무 지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회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캄넬리주맙의
그 약효나 뭐 부정 여기에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CMC 쪽에서 공장 설비 이제 퍼실리티에 관련되는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연방 규정지에 코드 오브 페더럴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퍼실리티의 범주에 뭐 조명, 공조시설, 배관, 위생시설 요런 걸 뭐 지칭한다. 그래서 이에 회사는 보안 상황이 마이너하다. 요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구글에서 검색해서 뭐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이게 CFR이죠. 이 코드 오브 페더럴 레귤레이션 타이틀. 요게 작년도 이제 연말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구글 검색하면 다 뜹니다. 그래서 요 뭐 파트에 보시게 되면 이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 빌딩 앤드 퍼실리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온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 시설에 관련되는 여러 이제 환경들을 다 이제 모아놓은 예, 뭐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로어 벽 그 다음 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표면 관련되는 부분 이게 뭐 깨끗한가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어떤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 건물과 이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요 이야기를 지금 기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퍼실리티 범주에는 조명, 공조시설, 배관, 위생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마이너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뭐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질적인 약물의 어떤 약효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은 캄넬리주맘과 리보셈 둘 다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산 공장의 이 보안 사항도 이 공정이나 생산 시설이 아니라 건물 내 이제 일부 설비에 한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아주 이제 명확한 어떤 부분들은 그건 FDA로부터 그 상세 내용을 통보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주 17일 이후에 이메일을 보냈댔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미팅도 또 신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메일도 보냈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신청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CMC 이제 커버스 라이프 사이클의 이제 FDA 사이트에서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면 이 미팅 타입도 이제 A, B, C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D 미팅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이제 뭐 이런 이제 전임상이라든지 IND라든지 임상 1, 2, 3, 4, NDA, 그 다음에 VLA 이런 걸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미팅은 B입니다.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미팅은 또 A고요. 저것도 아닌 거는 이제 C고, 최근에 D는 이제 요 사이에 좀 추가되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미팅을 신청했을 때 그냥 바로바로 개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타입 A냐, B냐, 그 다음에 B에서도 뭐 EOP냐, C냐, D냐, 인텍트냐에 따라서 FDA가 리스판스 하는 타임 자체가 within이라고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기간 안에 하는 거거든요. 딱 뭐 채워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타입 A가 이제 가장 빠르죠. 한 2주. 그다음 EOP 같은 경우는 타입 B라고 해도 한 2주.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했으면 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6월 초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응답을 하는 거죠. 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FDA가 타임 프레임을 짜주는 거죠. 언제 만나자. 그 보시게 되면 제일 빠른 게 30일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합쳐보면 한 달 보름이죠. 타입 A가. 그 다음에 타입 B 일반적인 형태가 할 때는 요거는 거의 이제 뭐 두세 달, 예, 벌어지는 거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참 깁니다. 예, 그러니까 뭐 A타입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을 하면 한 달 보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딱 뭐 채운다기보다는 그 안에 뭐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 관련되는 어떤 일단 리스판스가 어떻게 오느냐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뭐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뭐 6월달 초에도 나올 수 있다. 뭐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는 또 회사가 얘기해주면 좋겠죠. 어떤 타입으로 이제 미팅을 요청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FDA가 여행 제한으로 이제 비모 관련되는 부분, 인스펙션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자, FDA가 이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단순 통지한 사항으로 뭐 이거하고 이제 뭐 허가 관련되는 부분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여기도 비모도 이제 뭐 VAI나 NI나 OA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이게 안 나오면 워닝레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CMC 관련해서 EIR 보고서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비모에 대한 설명도 FDA가 임상 스폰서 그 다음에 그 CRO 그 다음에 병원, 임상 사이트, 이런 것을 이제 찍어서 임의로, 뭐, 그, 카레스 310 같은 경우에는 13국가에서 뭐 한 50여 개 사이트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병원, 그 다음에 CRO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스폰서, 요렇게 이제, 하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 CRO와 환자가 가장 많았던 이제 중국 쪽에 많으니까 여기가 이제 완료됐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FDA의 규제 감독국 요게 이제 뭐 ORA인데요. 여기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공중 보건 비상 상태, 자연재해, 기타 상황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으로 실사를 수행한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 국가도 포함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모 인스펙션을 완료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로 그 출입이 안 됐을 때 CR 레터를 받았을 때 이제 뭐 준시나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이제 최종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원격으로 뭐 실사를 가능한 경우도 있고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모 인스펙션을 완료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사례도 심지어 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옥타파마 이게 이제 스위스의 제약사거든요. 비타민 K 결핍성 원고인자 감소장애 어려운데요. 예, 벨파자 이게 벨파자인데 그 총 24개 그 임상이 진행되었던 병원이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15개니까 그 굉장히 여기는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모 인스펙션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FDA를 허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요거는 요렇게 떠 있죠. 뭐라고 이제 이렇게 떠 있냐면, 비모가, 요게 이제 금방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간에 보시게 되면, 뭐, 타입 B 미팅,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미팅입니다. 보시게 되면, 서브미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기는 뭐 패스트 트랙 데지네이션이 받아서 타입 B 미팅이 있고, 피드백하고, IND 어벤드먼트하고, 프리 타입 B 미팅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게 되면, compliance with good clinical practice and submission integrity. 여기 뭐, see also BMO review 메모 해가지고, 예, complicating inspection. 복잡한 이제 실사가 계속되고 있다. 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클리니컬 임상 사이트가 지원했던 부분들이 이 약물에 관련해서 부분이 이제 그 나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그 원인 자체를, 전쟁 중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전에 ORA, FDA 이제 산하 조직에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막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CDER이 가장 중요한 그 허가 과정 프로세스 중요하고 그 다음에 Office of Regulator 이제 Affair 관련되는 이 부분이 이제 ORA입니다. ORA에서 이제 비모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뭐 FDA 입장에서 보면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용어가 뭐 규제 감독국으로 일하기도 하고 뭐 규제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모든 조직들의 현장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ORA가 규제 대상 제품과 제조기업을 감독하고 규제 대상 품목의 어떤 사례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들 결국 미국에서 팔 수 있는 그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하는 어떤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용해서 이제 기사가 뭐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스코 관련되는 OS 값 업데이트, 그 다음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FDA 미팅으로 걸리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역시 시간 싸움이다. 예, 미팅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기간들에 따라서 얼마만큼 FDA가 빨리 이제 리스판스 해주고 이게 스케줄로 미팅 날짜를 잡아서 이 부분을 하는데, 예, 리스판스 되는데 이제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 그 다음에 잡히는데 뭐 한 6월 뭐 말 이렇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을 보면서 하는지, 뭐 차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내일이 이제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관련해서 이제 5월 11일도 특강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뭐 HLB 관련해서 제가 전략적인 부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 좀 참조하시고 내일 아침 이제 9시 11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무료는 아니고요. 비용이 좀 해당되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예, 제가 진행 절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카톡방은 예, 문자로 예,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예, 발송해 드리고 특강 관련되는 문의는 문자로 특강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